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존버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좀 빨리 올렸죠, 여러분들. 네, 솔직히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을 좀 갔다가 집으로 바로 와서 바로 녹화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좀 쉬려고요, 여러분. 일단은 젊은 놈이 왜 이렇게 아프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네. 주식도 좋지만 일단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랑 최근에 언급했던 종목들을 좀 한꺼번에 한 영상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영상이 길어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한 번에 좀 끝내보도록 노력은 해볼 테니까 만약에 못하게 된다면은 다음 영상에서 좀 찍도록 할게요. 네, 제 채널은 엘리엇 파동 이론과 피보나치 황금 비율, 보조지표, 재료들을 이용해서 차트가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채널입니다. 네, 처음 오시는 분들은 오른쪽 위에 이론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면 이해가 잘 가실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S&T 홀딩스입니다. S&T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얘는 3파 중이라고 말씀드렸죠. 1, 그리고 여기 2파라면은 얘가 지금 현재 뭐 3회 1, 3회 2, 뭐 3회 3, 그리고 뭐 3회 4, 3회 5 중이거나 아니면은 얘가 4파고 5파가 나오는 시나리오가 좀 그려질 수가 있겠죠, 어느 정도. 그런데 얘는 차트 뭐 파동을 떠나서 컵이드 핸들에 살짝 보입니다. 이렇게 컵, 위드, 핸들. 지금 핸들이 나오려다가 좀 만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차피 컵이드 핸들 전제 조건은 이 컵의 양 끝에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온 상태죠. 그리고 컵 바닥은 거래량이 거의 없어야 된다. 뭐 지금 양 끝보다는 적은 상태이기도 하고 이 정도면 만족을 합니다. 그리고 컵의 핸들 부분을 만들어 내려갈 때 또 거래량이 줄어들어야 되고, 지금 핸들의 이제 컵 오른쪽 부분을 만들 때는 거래량이 조금씩 증가가 되어줘야 되면서 컵이드가 이제 만들면서 이 돌파를 해줄 때 최대 거래량이 나와주는 게 컵이드 핸들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컵이드 핸들의 조건에 거의 부합을 하면서 잘 가고 있죠. 특히 21선을 지지를 해주면서 가고 있기도 하고, 지금 오늘 마이너스가 좀 나오긴 했었는데 어차피 이제 밑꼬리를 쭉 달면서 다시 거의 종가 부근 근처까지 마무리를 하면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지금 여기 이 부분이 매물대가 좀 많아서 그런 건데 이 부분을 뚫어주면서 큰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정고점은 쉽게 넘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종목표 투자자를 보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네. 투자자는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고 매동은 별로 좋지 않고, 그래도 일단 뭐 주봉으로 보게 돼도 얘는 1, 2, 지금 3파 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얘가 만약에 수렴력으로 상승이 나온다고 한다면 하나, 둘, 셋, 넷, 5번 하고 조정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3파가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한다면은 얘는 1파 상승폭에 1.618배를 곱하면은 요 정도 이제 거리에서 곱하게 되면 얘는 24,800원, 25,000원 부근까지 3파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얘가 지금 한 번 더 상승을 해주게 된다면 1차 좀 저항 부분이라고 본다면 한 22,500원 정도까지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S&T 홀딩스를 만약에 잡고 싶은 분은 지금 만약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얘는 딱 컵의 반 정도를 원래 얘는 거의 깨면 안 됩니다. 컵이드 핸들에서. 그러면 얘는 일단 19,000원 정도까지만 보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깨면 손절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내려갈 수는 있어요. 왜냐면 요렇게 이제 그 볼린저 밴드를 이런 식으로 한번 수렴을 했다가 횡보를 했다가 다시 커지게 되면서 상승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손절 라인만 잘 지키면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T 홀딩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대용입니다. 대용은 제가 파동이 한번 이렇게 끝내고 또 끝내고 이렇게 다시 시작을 할 수가 있겠다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경우에 일단 얘는 지금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23일날 제가 언급을 했었고 24일날 시초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엄청난 약 손실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얘는 내일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흑산병 후 적일병이 나온 경우에는 하락이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반대로
적산병, 흑일병이 나올 경우에는 상승이 나올 확률이 또 크는 거죠. 요런 것처럼. 그래서 일단 내일은 내려갈 확률이 좀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여기 중단이면서 21선을 지지만 잘 해준다면은 다시 여기 상단 스팬을 타고 상승할 경우도 있으니까 너무 실망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특히 볼린저 밴드 자체가 지금 엄청나게 큰 폭을 가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편차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은 주가 상태예요. 그래서 얘가 내려가봤자 그렇게 크게 많이 등락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저는 얘는 지금 손절을 할 필요 없고 좀 더 지켜보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매동을 보시더라도 연기금에서 계속 모아가는 거를 볼 수가 있겠죠. 솔직히 대웅 저도 좀 끌려요. 네, 기관에서 매집을 엄청나게 하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연기금이. 네, 그래서 오늘 개인은 털렸고 외국인은 팔았고 기관은 여전히 또 담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기관 물량도 들어오고 있고 차트도 이제 안정권으로 행보를 하고 있는 상태고 전혀 나빠볼 거 없으니까 대응은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좀 더 기다리시면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목균형표도 이제 위로 올라오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대응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조비입니다. 조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문제가 되진 않아요, 여러분들. 23일날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고 이때 시초에 바로 샀어도 현재 다 올라와가지고 현재 수익권입니다. 수익권이기도 하고, 얘가 지금 좋은 이유는 이렇게 상승을 좀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볼린저 밴드가 줄어들면서 더 줄어들었죠. 더 줄어들면서 이제 여기서 여기 상한선을 얘가 건드려주면서 뚫어주게 되면은 어느 정도 상승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현재 주가가 21선, 즉 이제 볼벤 중심선을 기준으로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내려갈 확률보다는 저는 올라갈 확률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윗꼬리가 이제 나오면서 음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얘도 어찌됐든 끼가 좀 많은 애기 때문에 윗꼬리를 달듯 한번 슈팅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만약에 들고 계신 분이라면은 한번 슈팅 지을 때 이제 익절을 하든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파동으로 봐도 아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파, 2파, 3파, 4파. 4파가 1파를 살짝 깨긴 했는데 이 정도는 괜찮아요, 여러분들. 아셨죠? 그래서 얘가 5파가 나올 수가 있겠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파가 좀 길긴 한데요. 그게 아니라면은 다르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제 눈에는 지금 5파 중이라고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안 그러면 다시 1파가 시작된다는 걸로 봐야겠죠. 얘가 1, 2, 3, 4, 5, A, B, C 하고 다시 1, 2, 3 그리고 4파, 5파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조비는 지금 보조지표도 별 이상이 없고요. 그리고 종목별 투자자를 봐도 외국인 기관 둘 다 쌍끌을 하게 되면서 특히 연기금이 갑자기 들어온 거는 긍정적이죠. 이때까지 안 사다가. 그래서 조비도 매동 괜찮고 차트도 나쁘지 않고 문제될 거 없으니까 그대로 홀딩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비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오리엔트 바이오입니다. 오리엔트 바이오도 제가 5월 23일자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죠. 얘도 이재명 관련주를 엮인 애 중에 하나고요. 오늘 이재명 관련주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좀 괜찮았습니다. 괜찮았고 윤석열 주도 그렇지만 일단 얘는 파동 자체는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1파, 2파, 3파, 4파, 5파가 맞겠죠, 여러분들? 왜냐면은 1파면, 2파면 3회 1, 3회 2, 3회 3, 3회 4, 3회 5 그리고 이렇게 4파가 나오고요. 그리고 다시 5회 1, 5회 2, 5회 3, 5회 4, 5회 5면 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으로 A가 될 수가 있습니다. 될 수가 있고 얘가 이렇게 어센딩 트라이앵글로 B파가 나올 수가 있죠. 그럼 얘는 현재 이 저항으로 다시 한번 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항을 뚫어주지 못하면은 내려갈 확률이 커요. 그럼 얘가 만약에 A라면은 B는 어디까지 갈 수 있냐? A 하락폭에 38.2% 정도 이제 상승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1750 정도가 38.2%예요. 그럼 거의 일단 50 근처까지 맞죠? 근데 얘가 여기를 만약에 뚫어주게 되면 61.8%까지도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되면 한 2,000원 부근까지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 얘는 현재로서는 차트가 문제되지 않아요. 왜냐면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양봉이 나왔으나 횡보를 할 때는 거래량이 거의 없죠. 그리고 다시 양봉이 나오고 특히 볼린저 밴드가 수렴을 하면서 점점
만약에 이 중단을 넘어서면서 상승하게 되면은 이 상한선에 부딪히는 순간 급등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가격까지 일단 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얘가 61.8%도 만약에 넘어간다. 그럼 얘는 A가 아니라 이 정도가 A, B, C가 될 수도 있고 다시 1파, 2파, 3파로 해서 파동이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어차피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이제 파동 이제 체크가 틀려질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얘는 지금 상승한 거에 비해서 하락할 땐 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얘는 세력이 나갔거나 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한 번쯤은 다시 탈출이나 익절개를 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네, 그리고 종목별 투자자를 많이 보게 되면은 외국인이 갑자기 또 엄청나게 또 매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21만 주나 매수를 했고, 특히 연기금 또 일단 매수가 들어오기도 했고, 매동 자체 깔끔하게 괜찮아졌습니다. 그래서 얘는 좀 더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고, 23일날 사셨던 분들 만약에 시작하자마자 땡 했을 때 사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수익권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특히 일목균형표 위에도 올라왔고 기준선 위에 있기도 하고 5일선 위에도 있고 나쁜 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리엔트 바이오도 일단은 홀딩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리엔트 바이오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신성 델타테크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이제 납품하는 업체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얘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예비 심사 신청을 하고 상장이 다가오게 되면은 그 수혜를 얘가 테마로 좀 엮여서 올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얘를 여러분들께서 장투로 들고 가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얘는 재무도 괜찮습니다. 재무도 괜찮고 굉장히 기관 수급도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 굉장히 좋습니다. 얘는 나쁜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좋습니다. 저는 반도체 수출도 좋아질 거고 자동차도 좋아질 거고, 지금 뉴스 보니까 석유화학, 반도체, 자동차 수출 전부 다 올라간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다른 건 다 좋은데 신용 비율이 조금 높아요. 신용 비율이 조금 높아서 일단 신용 비율을 조금 떨궈야 되지 싶은데, 그러면 좀 횡보를 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솔직히 6월달 한 이 정도까지 좀 내려오면서 일목균형표 위에 있으면서 횡보를 좀 하다가 좀 상승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은 얘가 요때랑 좀 살짝 비슷하긴 해요. 요 부분이랑 요 부분처럼 한번 벌어졌다가 수렴을 하게 되고 다시 벌어지면서 큰 상승이 좀 나오게 됐죠.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 다시 가는지 한번 지켜볼만 할 것 같고, 얘는 장투로 보면 좋은 종목이니까 일단은 좀 더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파동 자체는 저번에 설명했듯이 이렇게 1, 2, 3으로 볼 수 있고요. 이렇게 4파, 5파가 나온다면은 정고점을 보러 가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재수가 없으면 1, 2, 3, 4, 5, 그 다음에 A, B, C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근데 이거 B라고 치기에는 지금 차트가 너무 상승을 좀 많이 하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5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참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는 경우에 얘가 갑자기 요 윗변을 좀 뚫어주게 되면 어떻게 발생을 하게 되냐면, 신성 통상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굉장히 요 윗변 뚫어줄 때 쭉 상승이 크게 나오게 되죠. 특히나 볼린전 밴드가 그렇게 크게 높은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수렴을 하면서 이 중단 21선을 지지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상하선 요 내에서 움직이면은 몇 번 건드려 주다가 크게 상승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요런 거는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상 델타테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고바이오랩입니다. 고바이오랩은 이렇게 한 번, 두 번 해서 좀 이제 쌍바닥을 찍으면서 올라가려고 하는지 좀 기대를 좀 했는데, 다시 또 음봉이 좀 나오게 되면서 좀 주춤하고 있긴 해요. 주춤하고 있는데, 일단 얘가 도치 모양의 음봉이지만 도치 모양이 나오면서 5일선 위로 딱 안착을 좀 해줬고, 특히 11선 위에서도 안착을 해줬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특히나 거래량은 없는 상태에서, 특히 바닥을 좀 찍고 이렇게 상향하는 중에서 5일선이나 11선에 도치 모양으로 안착이 된다면은 얘는 갑자기 상승을 할 확률이 높다고 해요. 여러분들
이때까지 이제 통계를 보면은 그래서 일단 얘는 고바이오랩은 여전히 문제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홀딩 하시면 되고요. 이 스토캐스틱을 봐도 우물 그리고 다시 기준선 25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나쁜 건 별로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특히 고바이오랩은 뭐 지금 매동 자체가 뭐 매도가 그렇게 많이 나온 것도 아니고, 네. 기관도 조금씩 담고 있기도 하고, 뭐 거래량이 거의 없을 뿐이죠. 그래서 뭐 뉴스나 이런 것들이 나올 때까지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세레스 테라퓨틱스에서 어떻게 나오나 그게 더 중요하겠죠. 걔네들이 마이크로바이옴의 선두자이기 때문에 걔가 먼저 가면은 고바이오랩은 국내에서 따라가게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고바이오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나이백입니다. 나이백 간만에 하고 있죠, 여러분들. 나이백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얘가 여기가 좀 마지노선이라고 좀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오늘 다시 또 윗골이긴 한데 일단은 5% 이상 상승을 해주면서 나 아직 살아있다라고 좀 보여준 것 같아요. 특히 거래량이 나오면서 양봉이 보여졌죠. 이 정도면 계속 매집이나 물량 테스트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정말 크게 도치 모양으로 나오면서 그런 요런 거죠, 여러분들. 요런 식으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음봉으로 쭉 달면서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터지면서 다 턴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여기서 매집을 좀 하면서 횡보를 했고 좀 더 내리긴 했으나 지금 가격 뭐 여기서 만약에 오늘 팔았으면은 뭐 물을 좀 타셨던 분들은 탈출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어찌됐든 지금 얘는 다시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이제 수렴을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중단을 유지를 시켜주면서 다시 내일 또 양봉이 뜨면서 여기 상한선을 건드려주면서 좀 횡보를 좀 하다 보면은 다시 한번 뉴스가 떴을 때 상승을 좀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가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뭐 골재생 바이오 소재를 중국에 수출을 하게 된다면은 뭐 매출이나 이런 거에 더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작용할 수 있겠죠. 중국이란 시장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얘는 지금 가격이 그렇게 크게 나쁜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죠? 특히 241선이랑 그렇게 멀지도 않기 때문에 한번 상승이 더 나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뭐 지금 손절치기는 좀 늦었어요, 여러분들. 늦었으니까 한 번 더 상승하는 거 뭐 기대를 하고 좀 기다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오늘 또 좋다고 이제 기관에서 또 팔았긴 팔았는데 이 나쁜 놈들이 좀 그만 좀 팔았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나이백 여러분들 고생하고 계신데 조금만 더 힘내시죠. 네. 그래서 나이백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한라홀딩스입니다. 한라홀딩스는 뭐 파동을 한번 더 볼게요. 1, 그리고 2, 3, 4면 5파 나올 수 있죠, 여러분들. 그리고 볼린저 밴드로 봐도 이렇게 이제 뭐 수렴을 했다가 상승 한번 나오고 다시 여기 중단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아마 이렇게 볼린저 밴드를 좀 이제 벌리면서 상승을 조금씩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오늘도 뭐 일단은 상한선 맞으면서 이제 음봉이 나왔으나 뭐 마이너스 0.22%면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그리고 한라홀딩스는 제가 언급했던 가격 뭐에서 마이너스도 아니고 아마 본전 아니시면은 이익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조지표도 바닥 뭐 꿈을 그리고 골든크로스 일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전혀 나쁜 거 없고 상 그리러 가려면은 상승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보조지표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일목균형표 위에 있기도 하고 지금 이렇게 자세히 보게 되면 지금 이평선들이 전부 다 이제 그 기준선을 골든크로스 하면서 특히 5일선도 21선을 골든크로스 해주고 11선도 모여가지고 지금 아주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혀 얘는 깔 게 없어요. 재무적으로도 깔 게 없습니다. 얘는 20년도 1분기에 대비해서 21년도 1분기에 영업이익이 17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굉장하죠, 여러분. 얘는 지금 예상 가격, 예상 주가, 뭐 PER이랑 뭐 EPS 요런 것들을 통해서 만약에 주가를 예상을 해보면 이제 5만 원 이상은 넘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얘를 장투로 들고 가는 거고 여러분들께서 한라홀딩스를 두고 계신 분들은 일단 뭐 문제 별로 안 되니까 그대로 일단 홀딩 하세요, 여러분들. 아셨죠? 그리고 지금 얘는 짜잘짜잘하게 봐도 컵, 위드, 핸들 나올 수 있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네. 제가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하는 건 좀 오랜만인 것 같은데 왜냐면 얘가
딱히 찾아봐도 악재가 별로 없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또 내리면은 제 유튜브의 생명력이 마이너스 1이 되겠지만 일단 어차피 이거 길게 보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채널 패턴으로 가게 된다면은 좋은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라호ldings 종목 투자자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은 뭐 연기금 좀 팔긴 했는데 기관 팔아봤자 923개밖에 안 팔았어요. 그것 빼고는 매동 나쁜 거 없죠. 네, 그대로 홀딩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문제되지 않아요. 그래서 한라홀딩스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지금 한 10종목 조금 넘게 한 것 같은데 다음 영상 이어서 또 다른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영상에서 다 찍으려니까 편집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 정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